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했더니 남편이 내 절친과 결혼했다. 불꽃 튀는 복수전. 이에요. 주인공은 가명 지연 씨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 지연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간단히 된장찌개나 끓여놓자 싶어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늘 입던 그 회색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로요. 근데 그날따라 민수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는데 민수가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 그냥 좀 짜증나서 그래라고 툭 내뱉더라고요. 저는 그 말투가 좀 걸렸어요. 요즘 민수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알았지만 집에 와서까지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참고 그래? 무슨 일인데? 라고 부드럽게 물었죠.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그냥 좀 내버려둬. 매일 똑같은 질문 좀 그만해.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해서 냄비 뚜껑을 쾅 내려놓고 대꾸했어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질러?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러자 민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맨날 이해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게 터졌어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는 집에 오면 나한테 화풀이만 하잖아.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민수가 더 큰 소리로 그럼 너도 회사 차리든가. 나처럼 돈 벌어와봐.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잘 나가고 있었고 저는 평범한 사무직이었거든요. 그게 늘 민수의 자랑거리였는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칼처럼 찌를 줄은 몰랐어요. 싸움은 점점 커졌어요. 제가 너 그렇게 잘났으면 집에서도 좀 잘해봐. 맨날 늦게 들어와서 나한테 짜증만 내지 말고. 라고 하니까 민수가 너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싫은 거야. 라고 내뱉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나가.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 라고 소리쳤고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주방에 혼자 서서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 부부싸움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몇 달 뒤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갔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어요. 창가 테이블에 민수와 제 절친 은지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늘 입던 그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은지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로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일부러 시끄럽게 의자를 끌며 자리를 잡았죠. 은지가 저를 알아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귀에 칼처럼 꽂혔어요. 민수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고요. 그 태연한 태도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다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 결혼했어. 지난달에 조촐하게 했는데 너한테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네. 그 말에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결혼? 너희 둘이? 라고 되묻자 민수가 끼어들더군요. 지연아, 우리 이혼했잖아. 이제 각자 행복할 때 됐지 않냐?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민수의 회사는 그동안 잘 나가던 디자인 업체였고 은지와 결혼하면서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축하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 결심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복수심이 제 가슴을 뜨겁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민수와 은지가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그리고 이혼할 때 은지가 제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며칠 뒤 은지가 제 집에 와서 같이 와인을 마시며 민수가 너무했어, 지연아.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위로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 저는 은지를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니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저는 와인 잔을 들고 그날을 다시 떠올렸어요. 은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너무 속상할 거 알아라고 했던 그 표정, 그 목소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그때 은지는 이미 민수와 뭔가를 시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은지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은지가 받았어요. 지연아, 나 지금 좀 바빠서라고 변명하려는 목소리에 저는 바로 끊고 들어갔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혼할 때 내가 뭘 했는지 잊었어? 라고 따졌죠. 은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근데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민수랑 나 진짜 사랑이야.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 그럼 내가 당한 건 뭐야?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어쩌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수의 회사를 떠올렸어요. 민수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며 꽤 잘 나가고 있었죠. 은지와 결혼하면서 둘이 함께 카페도 겸업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 회사가 민수의 자부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걸 무너뜨리는 게 복수의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복수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차갑게 머리를 굴리기로 했어요. 민수와 은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그들의 자랑거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카페는 민수의 회사 근처에 있었고 회사 직원들도 자주 들르는 곳이었죠. 저는 일부러 단골인 척하며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갔어요. 은지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을 때마다 저는 일부러 민수 회사 요즘 좀 힘들다던데? 라며 가볍게 던졌죠. 은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아, 그런 소문이 있었나? 라며 대충 넘기려 했지만 제가 계속 나타나자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저는 한 수 더 썼어요. 민수 회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접속해서 최근 프로젝트에서 작은 문제가 있다던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댓글을 남겼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을 심기엔 충분했죠. 동시에 카페에서 단골 손님들 사이에 민수 회사 좀 이상하다더라라는 소문을 슬쩍 흘렸어요. 예를 들어 커피를 받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한테 요즘 디자인 업체들 힘들다던데 여기 사장님 회사도 그렇다더라다고 작게 말하는 식으로요. 며칠 뒤 은지가 저를 보며 눈초리를 주더라고요. 지연씨, 자꾸 여기 왜 와요? 라고 묻기에 저는 태연하게 커피가 맛있어서요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제 작은 씨앗이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걸 느꼈거든요. 민수의 회사는 그때까진 잘 나가고 있었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계획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카페에서 민수 회사 직원 둘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사장님이 요즘 좀 이상해. 클라이언트들이 왜 자꾸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최근 몇몇 계약이 취소되면서 흔들리고 있었고 제가 뿌린 의심이 내부에서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는 카페에 앉아서 은지가 저를 힐끔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은지는 점점 예민해졌고 직원들한테 저 여자 자꾸 오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더 과감해졌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비싼 와인을 선물로 보내고 카페 리뷰에 사장님 비밀 많아 보이네요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그 와인은 은지가 예전에 제게 언젠가 이런 와인 마셔보고 싶다고 했던 거라 은지가 받으면 저를 떠올리게 뻔했죠.
과연 그날 저녁 은지가 카페에서 와인 상자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민수가 옆에서 누가 보낸 거야? 라고 묻자 은지가 몰라 그냥 팬이겠지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민수 회사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직원 하나가 사장님이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사실이면 어쩌냐며 동료와 얘기하다 민수한테 걸린 거예요. 민수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 믿지 마 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구나. 그날은 제 지연의 복수심이 처음으로 불꽃을 튀기며 폭발한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저는 민수와 은지가 운영하는 카페에 일부러 찾아갔죠. 평소처럼 단골인 척하며 줄을 섰는데 카페 안 공기가 무겁더라고요. 손님들은 웅성거리고 직원들 얼굴엔 불안이 떠 있었어요. 그러다 카운터 뒤에서 은지가 민수한테 날카롭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너 돈 어디다 쓴 거야? 회사 계좌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심장이 쿵쾅 뛰면서도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휘저으며 변명했어요. 내가 왜 그랬겠냐? 너도 같이 확인했잖아. 오해야, 오해.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었어요. 은지는 그 말을 믿을 리 없었죠.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민수 앞에 쾅 내려놓고 이게 오해라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설명해봐. 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때 손님들 사이에서 소란이 커졌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서 왜 저러지? 싸움 났나봐라고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남자가 회사 망한 거 아니야? 소문 돌던데라고 맞장구 쳤어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제가 뿌린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은지가 갑자기 민수한테 물컵을 던졌어요.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손님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민수는 물에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며 너 뭐야 진정해 라고 소리쳤지만 은지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진정?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복수심이 제 가슴을 불태웠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슬픔도 스며들더라고요. 민수가 저와 살던 시절 저한테도 저렇게 소리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눈물 삼키며 참았는데 이제 은지가 그 화를 맡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심과 동정심이 뒤엉켜서 머리가 어지러웠죠. 알고 보니 은지는 최근 회사 계좌를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몰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익명으로 뿌린 소문과 이메일이 은지의 의심을 증폭시켰고 결국 이렇게 터진 거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며칠 전 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민수 회사에 대해 제보했거든요. 민수 디자인이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 세무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민수의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국세청도 움직일 거라 믿었죠.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은지가 서류를 흔들며 민수를 다그치는 걸 보니 제 제보가 이미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은지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있었고 민수는 멍하니 서서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차오른 거였죠.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을 때 내가 이보다 더 아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폭발이 시작됐어. 너희가 내게 한 짓 다 돌려줄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와인 한 잔을 들었어요. 유리잔에 비친 제 얼굴이 차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민수의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익명으로 보낸 국세청 제보가 효과를 본 거예요. 며칠 뒤 민수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 직원들이 건물 밖에서 수군거리는 걸 들었죠. 한 명이 세무조사 들어온대. 사장님 이번엔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이 월급도 밀렸는데 돈 빼돌린 게 사실이면 우리도 끝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제 손으로 민수의 자부심을 하나씩 부수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민수는 직원들 앞에서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민수가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다 오해야. 세무조사든 뭐든 내가 해결할 거야. 나 믿어줘라고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뒤였어요. 직원 몇 명이 이제 못 믿겠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고 주요 클라이언트 하나가 SNS에 민수 디자인과 더는 일 못한다. 신뢰 문제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줄줄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죠. 민수의 회사는 한때 잘 나가던 디자인 업체였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작이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 소문을 더 퍼뜨렸어요. 민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죠. 민수 디자인 요즘 자금난 심하다던데 세무조사까지 받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친구인 척하며 말했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귀 기울이는 게 느껴졌고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은 민수 회사 근처 공원에서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걸 엿들었는데 사장님이 빚 갚느라 회사 돈 썼다는 소문이 사실이면 어쩌냐라며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너희가 불안해할수록 민수는 더 무너질 거야. 은지는 그 사이 민수를 더 의심하게 됐어요. 카페에서도 둘이 자주 다투는 모습이 목격됐죠. 어느 날 저는 카페 근처를 지나가다 은지가 민수한테 너 진짜 이럴 거야? 세무조사까지 오게 만든 게 너잖아.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민수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만 믿어주면 돼.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은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심은 뜨거웠지만 은지가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니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너도 나처럼 아파봐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민수, 너는 회사가 전부였지. 그걸 잃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은지에게도 속으로 말했죠. 너는 민수를 믿고 나를 버렸어. 이제 그 결과가 뭔지 알겠지? 복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저는 그 몰락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민수는 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런데 은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은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죠. 은지가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지연아, 너야? 내가 다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너한테 배신당한 피해자잖아. 그러자 은지가 더 큰 소리로 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어. 회사도 망하고 있어. 내가 소문 퍼뜨리고 국세청에 신고한 거 다 알아. 라고 몰아붙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은지가 제 계획을 어떻게 눈치챈 걸까?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증거라도 있어. 너희가 망한 걸 나 탓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쳤죠. 은지는 한숨을 쉬며 너 아니면 누가 이럴 수가 있어? 너밖에 없잖아. 라고 소리 지르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은지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그 감정을 지웠어요. 너는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며칠 뒤 저는 은지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로 했어요. 카페에 일부러 찾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지가 카운터 뒤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어요.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날카롭게 묻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너랑 얘기 좀 하려고라고 대답했어요. 은지는 직원들한테 나 좀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저를 카페 밖으로 끌고 나왔죠. 골목길에서 우리 둘만 마주 섰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너 때문에 망가졌다고.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내가 이혼하고 힘들 때 위로한다더니 뒤에서 민수랑 사랑을 시작한 게 누구야? 라고 소리쳤죠. 은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건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미안해, 지연아.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럼 내가 당한 건 뭐야? 너희가 행복하려고 내 인생을 짓밟은 거잖아. 라고 쏘아붙였죠.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힘들어. 민수가 망하면서 나까지 끌려 내려가잖아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 선택의 대가야. 내가 국세청에 신고한 거? 그건 시작일 뿐이야. 은지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진짜로 그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했어. 너희가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내뱉었죠. 은지는 주저앉듯 벽에 기대며 제발 그만해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서며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은지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한때 절친이었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뒤로 은지는 카페에서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직원들한테 저 여자 오면 받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직원이 어색하게 죄송한데 손님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지를 쳐다보며 알았어. 다음에 또 올게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은지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 회사에 월급 밀리고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더라는 소문을 더 퍼뜨렸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고 저는 그걸 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자 민수 회사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직원들이 월급 문제와 세무조사 소식으로 민수한테 항의했고 결국 몇 명이 퇴사해버렸죠. 어느 날 저는 카페 근처를 지나가다 그 최후의 폭발을 목격했어요. 민수와 은지가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죠. 은지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세무조사까지 오게 한 게 너잖아. 라고 소리쳤고 민수는 내가 뭐? 너 때문에 망한 거잖아.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러다 은지가 민수한테 커피잔을 던졌어요.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카페 밖까지 울렸고 민수가 너 미쳤어?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수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은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수심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민수가 저와 살던 시절 저한테도 저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울며 참았지만 이제 은지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어요. 너도 느껴봐. 내가 당했던 그 기분을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 사건으로 민수의 회사는 더 버틸 수 없게 됐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퍼졌고 클라이언트들이 줄줄이 떠났어요. 직원들도 대부분 짐을 싸서 나갔죠. 은지와 민수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민수의 회사는 무너졌고 은지와의 결혼도 끝났어요. 저는 그 몰락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되찾은 느낌이 들었죠.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겐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민수가 저한테 소리 지르던 날 제가 울며 주방에 서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꿈속에서 제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제 앞에서 울며 사과하는 모습도 봤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몇 달 뒤 민수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어요. 세무조사 결과 민수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게 드러났고 빚더미에 앉았죠. 은지와 민수는 이혼했고 카페도 문을 닫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은지는 다른 도시로 떠났고 민수는 혼자 싸구려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친구한테 전해 들으며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복수가 끝난 순간이었죠. 저는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감정을 되새겼어요. 민수와 은지가 저를 배신한 순간부터 시작된 이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은지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다며. 나도 복수는 어쩔 수 없었어. 잘 살아.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은지는 답장하지 않았고 저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죠. 민수의 몰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너는 회사가 전부였지. 그걸 잃으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은지에게도 속으로 말했죠. 너는 나를 버리고 민수를 택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른 거야. 그들이 제게 남긴 상처는 이제 과거가 됐고 저는 그걸 딛고 일어섰어요. 가끔 그 카페 앞을 지나가면 문 닫힌 간판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복수는 제게 자유를 준 셈이었죠. 저는 차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제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이제 내 차례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와 은지의 몰락은 끝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민수와 은지가 제게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울 거라 믿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죠. 예전엔 민수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새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때 일을 얘기했어요. 너 진짜 대단했다. 국세청 신고까지 할 생각을 하다니라며 동료들이 놀라워하자 저는 웃으며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복수는 제게 필요했던 과정이었고 그걸 통해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그때 일을 웃으며 떠올리기도 해요. 민수가 세무조사 받는다고 소문 퍼졌을 때 진짜 속 시원했어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너 영화 주인공 같았어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인생을 되찾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민수와 은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른 걸 보니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이 생겼는데 그때가 되면 민수와 은지가 했던 것보다 더 잘 해낼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창밖을 보며 그 꿈을 상상했어요. 작은 카페, 따뜻한 조명,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곳에서 저는 민수와 은지의 그림자 없이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제 차례가 시작된 거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순간 제 가슴은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국세청 신고와 소문 퍼뜨리기, 그리고 은지와의 정면 대결까지 지연 씨의 새로운 시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기서 저는 물러갈게요. 안녕.